대부분 뉴욕주 서쪽에 있는, 뉴욕주 남서쪽에 있는 뉴저지주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대학도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고, 또 뉴저지주 주지사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버지니아주 출신이긴 하지만 실제 성장을 했던 지역은 뉴저지주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형식 논리로만 따지면 이분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8번째 대통령입니다. 자, 그리고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당선될 때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원래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1901년 9월 14일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태쿰스 저주의 4번째 희생자로서 암살이 됐습니다. 1901년 9월 14일에. 그래서 부통령직에 있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42세의 젊은 나이에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한 7년 반 정도 미국의 26대 대통령을 하셨었죠. 시어도 루즈벨트가. 그러고 후계자인 윌리엄 태프트에게 물려줬는데, 윌리엄 태프트가 제27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는 자신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줬던 전임 대통령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말을 제대로 안 들었습니다. 원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자신의 후계자로 친구이자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주도했던, 가스라 태프트 밀약 아시죠? 1905년에 체결된 미국과 일본 간의 조약으로 그 당시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밑에서 대통령 특사를 했던 윌리엄 태프트와 일본의 수상 가스라 간의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 1905년에 이루어졌고, 그 내용인즉슨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걸 미국이 인정하겠다, 반대로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걸 일본이 인정하겠다라는 밀약이 1905년에 체결된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고, 그때 시어도 루즈벨트 26대 대통령의 친구이자 특사가 그 밀약을 주도했던 윌리엄 태프트인데요. 이 인물이 시어도 루즈벨트 후계자가 돼서 27대 대통령이 됐지만 윌리엄 태프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전임 대통령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와 전직 대통령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재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인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는 공화당으로, 또 전직 대통령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에서 분당된 진보당으로 출마를 하는 바람에 공화당 표가 분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제28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바로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8번째 대통령입니다. 또 참고로 우드로 윌슨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 4명 중에 한 명이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통령이 4명인데요. 그 중에 3명은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돼서 현직 시절에 받은 분이 3명이고, 나머지 한 분은 현직과 관련 없이 퇴임 후에 받은 분이 1명인데요.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 4명을 소개해드리면,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이 4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 대통령인데요. 그 중에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퇴임 후에 2002년에 현직에서 벗어난 퇴임 후에 2002년에 받으신 분이고, 나머지 3분은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돼서 받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지미 카터가 나온 김에 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 바로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인데요. 지금도 살아계시죠. 이분이 10월 5일이 되면 만 100세입니다. 만 100세. 자, 1924년 10월 5일에 출생하셨으니까 앞으로 만 100세 탄생 100주년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9월 12일, 미국 시각으로는 9월 11일인데요. 자,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10월 5일이 되면 지미 카터 제39대 미국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분이 1924년 10월 5일 생으로 다음 달 10월 5일이 탄생 100주년인데요. 자, 이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장수 대통령입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시죠. 부인께서는 작년엔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올해 10월 5일 다음 달 10월 5일이 되면 탄생 100주년으로 이분이 현재 2015년경에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으로 투병을 하고 있어서 그 흑색종 암세포가 이 전신으로 퍼지고 계시기 때문에 곧 돌아가실 걸로 좀 예상된다라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10월 5일까지 생존하신다면 만 100세이시고 현재도 최장수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고요. 이분이 최근에 하신 말씀이 아드님한테 하신 말씀이 또 조카한테 전달돼서 즉 지미 카터 대통령의 손자가 CNN과 인터뷰한 내용이 한 달쯤 전에 보도됐는데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올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11월 5일 제47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생존해가지고 그때까지만이라도 생존해가지고 민주당 이분이 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이분이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1월 5일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만이라도 생존하셔가지고 살아 계셔가지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분이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이분이 미국의 최장수 대통령이고요. 이제 100세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은 10월 5일이면 만 100세가 됩니다. 지금 돌아가셔도 최장수 대통령이죠. 두 번째 최장수 대통령이 바로 2018년에 돌아가신 제41대 미국 대통령 아버지 부시 풀네임으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이 2018년에 94세 4개월의 나이로 돌아가셨고요. 세 번째 장수 대통령이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인데요. 이분은 2004년에 93세 3개월의 나이로 돌아가셨었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시간 35분이나 촬영했는데요. 이제 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비가 그친 건 아니지만 여기 빗방울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빗방울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빗방울이 아직 떨어지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촬영 마치고 빨리 귀가하고 샤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하고 퇴직 후에 인문학 서적 6권을 출간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작이 올해 2월에 출간한 6번째 작품 흥미진진한 미국사였고요. 또 작년 10월 달에 5번째 출간작이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이고요. 또 작년 3월 6일에 출간한 4번째 출간작이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였습니다. 제가 미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에 관하여 많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오늘 제목은 버지니아주가 미국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8명의 역대 대통령들에 관하여 쭉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생이 막 다니고 있는 직장 개인적으로 휴무여서 9월 12일 목요일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석촌호수에 나와가지고 3바퀴 반 한 8.8km 정도 달렸습니다. 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다면 더 달리고 싶었지만 저는 비가 내릴 때 이렇게 비 맞고 달리는 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영상 촬영을 하면서 달릴 때 비를 맞으면 스마트폰이 고장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송파
관광 안내센터 이 건물의 2층 베란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 현재 1시간 37분 정도 촬영했고요. 현재 시각이 오후 3시 13분입니다. 자, 자, 현재 시각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 13분.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 13분인데요. 1시간 38분가량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버지니아주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8명을 배출한 주로서 가장 50개 주 중에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버지니아에 관하여 버지니아 주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17년 전인 2007년에 버지니아 공대에서 조승이라는 한국인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 버지니아 공과대 소속이었던 그 버지니아 공대 학생이었던 한국계 조승이라는 청년이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됐던 버지니아 공대 사건도 바로 그 버지니아주에 있는 공대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는 그리고 지금은 웨스트 버지니아도 있는데요. 웨스트 버지니아가 버지니아주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또 켄터키주도 버지니아주에서 분리가 된 주인데요. 그 켄터키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버지니아주에서 분리가 됐는데, 웨스트 버지니아는 왜 버지니아주와 분리가 됐냐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발생했던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11호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에 있는 주들이 다 분리 독립을 해가지고 독립국가 남부연합국가를 건국을 해버렸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남부 지역의 분리를 막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 거고,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이 미국 연방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서 남북의 통합을 이뤄낸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16대 대통령이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추앙을 받는 대통령인데요. 가장 랭킹 1위, 인기도 1위의 대통령이라고 아까 소개해드린 이유가 남북전쟁을 치러가면서까지 남부 지역이 미국 연방에서 이탈하는 걸 막아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때 분단이 돼버렸으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북 분단이 계속 돼버려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은 남북전쟁을 치러가면서까지 남부 지역의 미 합중국 연합에서 이탈하는 걸 차단시킨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남북의 분단을 막고 남북의 통합을 이뤄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자, 그때 웨스트 버지니아가 왜 버지니아주에서 분리가 됐냐면 남북전쟁 당시에 버지니아 지역은 대부분이 남부 쪽에 합류해가지고 분리독립을 선언해버렸었죠. 그에 반해서 버지니아주의 북서쪽에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은 미국 연방에 그대로 잔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부 독립으로 가진 않는다. 미 합중국 연합에 계속 남겠다, 잔류하겠다라고 했던 지역이 버지니아주의 북서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미국 연방에 그대로 잔류했던 지역이 분리가 돼가지고 웨스트 버지니아가 된 겁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자, 반면에 그 버지니아주의 남쪽에 있는 지역들은 남부 쪽에 합류해가지고 독립국가를 선언했던 지역들이고요. 그 다음에 버지니아는 기본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민주당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8명의 역대 대통령들에 관하여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이 이제 5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 5일에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55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50개 주 중에
공화당 강세 지역인 중부 지역이나 남동부 지역은 이미 공화당 텃밭으로 판세가 확정이 됐고, 또 민주당의 텃밭인 미국의 서부 태평양 연안이나 북동부 지역들은 민주당의 강세 텃밭으로 대세가 확정이 됐는데요. 반면에 50개 주 중에 경합주가 7곳이죠. 7개의 경합주에서 어느 후보가 표를 많이 획득하냐가 11월 5일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7개 경합주 잘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는 총 538명인데요. 그 중에 7개 경합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를 보면 펜실베이니아주 19명,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각각 16명, 미시간주 15명, 애리조나주 11명, 위스콘신주 10명, 네바다주 6명. 이 7개 경합주에서 누가 승리하냐가 11월 5일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7개 경합주 중에서도 이른바 북위 36도 이남에 있는 태양 일조량이 많은 뜨거운 지역, 북위 36도 이남, 우리로 치면 대전광역시가 위도 북위 36도 정도 되는데요. 미국은 대략 그 샌프란시스코가 북위 37도, 로스앤젤레스가 북위 34도입니다. 그래서 대략 LA와 샌프란시스코 중간 정도, 실리콘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의 남동쪽 60km 지점, 산호세 지역이 북위 한 36도 지역인데요. 그 이남의 지역으로 태양 일조량의 뜨거운 그 지역들을 이른바 태양 선 할 때 태양 선벨트라고 하는데요. 7개 경합주 중에 선벨트에 있는 게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고, 그 다음에 7개 경합주 중에 3곳은 이른바 러스트벨트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5대5를 에워싸고 있는 8개 주가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중공업 중심의 공업지역으로 과거에는 번성했지만 지금은 IT 산업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중공업 지역들은 쇠퇴했다, 쇠락해서 녹슬어 버렸다 해서 녹슬었다 할 때 러스트, RUST, 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중공업 중심의 공업 지역들이 쇠락한 지역들 8개 주가 있죠. 자, 뉴욕주,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이 8개 러스트벨트 중에서 3곳이 바로 7개 경합주 중에 3이 있는 곳이죠. 바로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이 3개 경합주는 러스트벨트에 속해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의 대선 앞으로 55일 후에 있는 11월 5일에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지역이 7개 경합주인데요. 7개 경합주 중에 4곳은 선벨트에 속하고 있고 3곳은 바로 러스트벨트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벨트에는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그 다음에 러스트벨트에는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총 7개 경합주에서 누가 승리하냐, 더 많은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냐에 따라서 11월 5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패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비가 좀 누그러져서 이제 촬영 마치고 귀가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 45분 정도 촬영을 했고요. 현재 시각은 3시 21분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 21분입니다. 자,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입니다. 서울 지역이 오늘 낮 최고 기온 27도, 어제는 34.7도였는데요. 어제보다 한결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자, 무더위, 이제 추석 때까지는 무더위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추석 한가위 황금 연휴 잘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석촌호수 동호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송파 관광 안내 마스코트입니다. 자, 평안한 자, 오늘이 목요일, 내일이 금요일, 내일 저녁부터 추석 연휴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즐거운 행복한 건강하고 보람차고 뜻깊은 한가위 황금 연휴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옆에 송파 관광 안내센터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평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